자,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처럼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여러분의 계좌가 수익이 불어납니다. 이런 주제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다 보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시는 내용은 이런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런 주제인데요. 먼저 오늘 강의 내용은 다음 주도주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어떤 주식을 보유해야 투자 수익이 극대화가 가능하냐.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메리츠 금융지주가 약 한 4년 만에 5배 이상의 상승을 가져왔어요. 그런 상승의 원리는 어떻게 나왔는가?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군의 하나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이제 밸류업 지수라는 새로운 투자 동력이 발표가 됐죠. 지금 지난주에 증권거래소가 한국형 밸류업 지수 100개 종목을 선정을 했어요. 거기에 금융주에서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들어가 있고 포스코 그룹 내에서는 포스코 DX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들어갔습니다. 이례적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빠졌습니다. 거래소가 선정한 기준을 보게 되면 주주환원 정책 의지와 그 다음 PBR 그리고 자기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수익성 등 기준으로 100개 종목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뭐 제약, 반도체 그리고 뭐 자본재 다 포함해서 100개 종목만 선정을 했어요. 여기에는 시가총액,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등 5개 단계를 거쳤고요. 역시 여기에는 메리츠 금융지주와 포스코 인터가 포함됐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들어가죠. 종목을 어떻게 압축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부터 보게 되면 저는 메리츠 금융지주의 상승 흐름을 가지고 포스코 인터와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드립니다. 먼저 메리츠 금융지주의 발행 주식 수는 1억 9천만 주 됩니다. 1억 9,772만 주 정도 됐죠. 액면가는 500원 정도 되고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좀 주가를 한번 볼까요? 메리츠 금융지주의 주가를 보게 되면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9월 27일 기준 주가가 종가가 97,600원 정도 마감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주봉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한번 보시죠. 메리츠 금융지주의 주가는 2020년도 기준 2020년도 후반 8월까지 주가는 9,300원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9,300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1,800원 하던 주가가 뭐 거의 한 10년 동안 주가가 한 3,000원에서 거의 뭐 만원 사이 왔다 갔다 하던 주가가 2021년도부터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2021년도에 4만원 갔다가 또 2만원 갔다가 또 5만원 갔다가 8만원 갔다가 9만 7천원 10만원대까지 올라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약 한 4년, 3년 반 만에 주가가 한 8배 이상 상승하는 이런 기염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메리츠 금융지주가 왜 이렇게 상승했느냐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먼저 메리츠 금융지주를 보시게 되면 자사주 소각을 진행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 자사주 소각. 메리츠 금융지주가 2021년도부터 자사주 소각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소각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한번 올라가고 또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보였단 말이죠. 자, 그러면 메리츠 금융지주가 자, 한번 볼까요? 외국인 지분율 한번 볼까요? 외국인 지분율을 보시면 그렇게 대단히 높지도 않아요. 보시면 현재 16.7% 정도의 외국인 지분율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22년도에 메리츠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은
한 6.9, 7%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의 차트의 가격을 한번 볼까요? 22년도 메리츠 금융주주의 22년도의 메리츠 금융주주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시기죠. 이 시기에 외국인 지분율이 한 6.9, 7% 되죠. 이때만 해도 주가가 약 4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만 원에서 4만 원 올라갔으니까 이미 4배가 올라갔죠. 한 1년 반 만에 한 1년 한 3, 4개월 만에 4배가 올라갔어요. 외국인 지분율은 7%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주가는 그리고 이제 그 다시 2만 원대까지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그 뒤로부터 4배 반이 올라 버렸죠. 왜 이런 흐름이 나왔을까? 자세히 보시게 되면 먼저 실적부터 한번 볼까요? 21년도 메리츠 금융주 실적입니다. 21년도 그러니까 12기죠. 21년도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3조 6,4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그리고 순이익이 1조 3천억 정도 되죠.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5,900원 정도 되죠. 그죠? 주당 순이익이. 그리고 이 당시에 배당이 기말 배당금이 210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액면가 500원짜리가 210원 배당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났는데 배당을 210원 했어요. 이게 이제 언제냐면 21년도 말입니다. 21년도 말. 그때 이미 주가는 액면가 500원짜리가 한 12,000원 이 정도 가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죠. 그런데 이제 22년도 말 볼까요? 자, 22년도 말에 주가 흐름을 보면 22년도 보게 되면은 22년도에는 그 매출액이 35조,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5,900억 정도 되고 배당금이 210원이었습니다. 이게 22년 12기 아까와 똑같네요. 제가 좀 다시 다른 걸 불러오면 하나 더 불러볼게요. 자, 이게 이제 14기죠. 14기입니다. 이게 23년도 말에 매출액이 58조 원에 영업이익이 29조, 2조 9천억, 당기 순이익이 2조 1천억, 주당 EPS가 11,000원,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이 2,360원입니다. 그러니까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이 2,360원에 배당을 한 거죠. 자, 이런 흐름으로 본다고 치면, 메리츠 금융주주는 자사주 소각,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 그 다음에 현금 배당, 그러니까 배당과 자사주 소각 이 두 가지가 주가를 상승시키는 가장 큰 동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메리츠 금융주주는 나름대로 주주가치 실현을 위해서 굉장히 이른바 대주주가 노력을 잘한 회사였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가 흐름도 보게 되면 강하게 반등을 해서 약 한 3년 반 만에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만원짜리가 97,000원까지 갔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다시 한번 또 5천억을 투자를 해서 내년 9월 말까지 5천억을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한 번 더 점프하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밸류업을 실현했던 회사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 대왕거래 테마가 있고 지금 그 모든 리포트의 흐름이
25년도 이후에 주가가 매우 좀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월봉으로 보다시피 포스코 인터가 지난 오랫동안 이 박스권 속에서 25,000원과 이 4만원 벽에 갇혀 있다가 작년에 96,000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대왕거래 테마가 처음으로 진화됐을 때 7만원 한번 돌파했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지금 58,50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이게 주봉 흐름이죠. 월봉 흐름이죠.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을 보게 되면 올해 6월 초에 7만원 돌파했던 이 거래량에 이 반의 반도 미치지 않았는데 주가가 지금 우상향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 자, 그러면 이제 이 포스코 인터에 한번 실제 흐름 보세요. 이제 이게 메리츠증권에서 낸 데이터인데 지금 보시면 지금 포스코 인터의 25년도에 매출액은 34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3천억 원, 그 다음에 순이익은 8,400억 정도, 8,500억 정도 예상합니다. 그리고 26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그 다음에 순이익이 1조 내일로 그러니까 순이익이 1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26년도 결산 수치가. 그리고 올해 24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조 1,600억 정도 작년 수준이고 순이익은 한 7천억 정도 예상이 된다. 이 메리츠 증권의 수치예요. 이 컨센서스는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수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포스코 인터가 지금 갖고 있는 재료는 대왕고래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개발도 있고, 그 다음에 호주와 그 버마의 가스 생산 수익성이 매우 좋아지고 있고, 또 이 다운스트림이라고 그러죠. 지금 그 LNG 터미널을 기반으로 한 그 수익성의 차별화와 그 다음에 발전을 통한 LNG를 저가에 도입을 해서 인천 기반으로 수도권의 LNG 발전을 통한 전기 공급하는 실적 가치가 매우 빠르게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자, 이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지금 이 흐름으로 보게 되면 주가는 지금 이 5만 원대, 5만 8천 원대 지금 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항상 보게 되면 항상 장밋빛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을 따라다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시장은 많은 변동성이 있고 출렁출렁 가능성이 있는데 배당의 가능성, 밸류업의 가능성, 여러 가지 요건을 봤을 때 성장, 순이익, 배당, 주주가치, 자사수 소각 이런 걸 내용을 봤을 때 이 포스코 인터넷은 무조건 연내 7만 원 돌파 가능성을 우리가 예고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2년 이내에 최소한 2년 이내에 이 전고점 가열의 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물대를 보시면 이 매물대가 6만 원에서 이 7만 원대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워요. 따라서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것은 수급 상향으로 우상해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볼 것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그 전체적인 유통 물량은 1억 7천만 주 정도 되죠. 1억 7천만 주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대주주가 70.6%의 물량을 쥐고 있고 한 29.4%만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외국인이 현재 7%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연기금이 5.4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보험과 투신이 약 한 4% 내외의 물량을 쥐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외국인 지분 7% 정도는 절대 낮은 게 아닙니다. 유통 물량이 4,400만 주밖에 안 돼요. 거기에서 외국인 지분, 기관 지분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앞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 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거래가 늘지 않아도 점차 물량이 소진되면서 우상향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4분기 내에 발표되는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가치가 극대화되게 되면 계속 주가는 조금씩 우상향할 수 있다. 저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자꾸 제가 얘기하는데 하나 에어로스 있죠. 방산내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회사가 굉장히 31만 원대까지 올랐죠. 그런데 이 회사 주식을 보세요. 22년도 초반에 주가는 5만 원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5만 원대. 그런데 23년도에 8만 원대 가고 그다음에 23년 중반에 15만 원대 가고 이게 고점인 줄 알았는데 다시 눌렸다가 다시 30만 원대까지 가잖아요. 이 흐름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성장 가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LNG 터미널, 광양 터미널이 26년도 말에 2차가 완공이 되고 신재생 에너지로 가고 그 다음에 호주와 버마의 가스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미래 에너지 가속화되고 또 모터코어라는 그 산업적 가치가 계속 2029년도까지 투자를 계속해서 가동을 늘려간단 말이죠. 따라서 미래 산업에 계속 투자를 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밸류업이 좀 약했어요. 하지만 배당도 꾸준하게 지금 1,000원대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배당을 1,500원, 2,000원대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좀 밸류업 자사주 소각이 한번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3년, 4년 주기 안에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경우에 주가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고 10만 원대에 안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과 2년 됐네요 벌써. 22년도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른바 IR을 통해서 자기 회사의 주가를 2029년도 말까지 평균 단가 한 13만 원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약 5년 남았어요. 5년 남았는데 이 사이클로 보게 되면 허언이 아니다. 그런 사이클로 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고를 때 너무 단기적인 사이클로만 보지 말고 주가의 변동성이 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을 가지고 좀 롱텀 투자를 하기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적극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좋은 종목과 투자 전략의 방향을 계속 안내하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자주 못하게 된 것을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구독하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좀 더 좋은 종목, 좋은 전략으로 보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메리츠 금융지주, 그 다음에 한국형 밸류업 100개 종목 선정과 앞으로의 투자 가치, 그리고 앞으로의 종목을 어떻게 고르고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